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 전일 미국 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5개월간 상승하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였는데 어제 시장 안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소 좀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노동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9월 FOMC를 앞두고 또 이 금리 인상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동 지표 두 차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노동 지표 가운데 첫 번째 노동 지표가 이 오는 4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노동 시장의 둔화 여부가 금리 인상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꼽힐 예정이어서 어떤 또 민감한 지표가 나타나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다소 약세장의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금도 0.38% 하락하면서 265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어제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장중에 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관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소 강력하게 상승하던 이 코스닥 오늘은 하락세 전환을 했는데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9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17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07억 원, 97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오늘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좀 흐름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8월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제는 반도체가 주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또 이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로 이미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장 마감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하나 나왔죠. AMD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괜찮게 예상치 상회를 하면서 AMD는 시간 외에서도 강세, 장중에서도 강세. AMD가 CPU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만듭니다. GPU, CPU. 그래서 AMD, 엔비디아는 CPU는 안 만들고 GPU, 그래픽카드를 만듭니다. 근데 인공지능 섹터들이 다 그래픽카드 만드는 그 GPU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뭐 AMD, 엔비디아 이쪽이 실적이 좋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지만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움직이는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오늘도 인공지능은 올라가는 잘 가죠. 흔들리는 흔들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서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잠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장 끝나고서도 뭐가 얘기 나왔냐면은 피치에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미국 시장 흐름 한번 보고 우리나라 시장 흐름도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어제 다우존스는 조금 올랐고요. 과거에 그 미국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에서는 난리 났었어요. 그때는 쭉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서는 한 단계도 아니고 계속 낮추는. 나스닥도 흔들리긴 했지만 많이 안 흔들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고점에 잘 뜨고 있고. 뭐 미국 시장이 장 마감 이후에서 발표가 됐다고 하지만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 등급이 AAA 최고 등급입니다. 거기서 AA 플러스 한 단계 낮춘 건데 이것도 전 세계로 따져보게 되면 최고 등급이죠. 여전히 높은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AA 마이너스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보다 2단계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척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작게 나왔죠. 지수도 크게 안 밀려요. 여전히 우상향을 양호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2,700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8월 3일 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애플도 뭐 괜찮을 걸로 뭐 예상치가 뭐 괜찮을 걸로 뭐 나오고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테마주들이 이전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만 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강세를 주는 게 아니고 어제는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에 다 떨어지고 그랬고 지금도 그냥 혼조죠, 혼조. 막 12% 폭등하진 않고 장중에 뭐 2, 3% 밀렸다가 플러스 1, 2% 됐다가 그러니까 변동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전의 변동폭보다는 조금 잦아드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너무 폭락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왜냐면 2차 전지를 지금 위치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공략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대감? 들어가자마자 그냥 20%씩 먹고 내일도 20% 먹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140% 먹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텐데 뭐 그건 아니더라도 뭐 30% 먹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고 슬슬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IT 섹터들이 안전하다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도 그쪽이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 급등하는 애들은 초전도체 엮여 있는 애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가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공개 방송에서 초전도체가 뭐다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도 되냐 안 되냐 뭐 분분하고 근데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계속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용화되기가 1,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물론 이거 자료 찾아본다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여기를 전공하거나 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된다 안 된다 그 분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되더라도 이게 된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나와도 이게 쉽게 이렇게 상용화되거나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기대감에 따른 테마로만 보셔야지 이거를 뭐 장기 투자로 이거 대박이니까 끌고 가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저께 그다음에 오늘 급등하는 서남이라는 종목이 있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서남 그리고 뭐 덕성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이 그런데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그런 종목이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애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새로 엮이는 뭐 새로운 찾기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강한 이유가 이게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레시피가 있어요.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데 무슨 어디다 굽고 막 그래요. 막 같이 넣고 굽고 무슨 크리스탈 관에다가 넣고 굽고 뭐 몇 도에다가 뭐 굽고 하여튼 무슨 레시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했더니 해보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간 뭐 어쨌든 그래서 그게 거기에 구리가 또 쓰이고 몇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흔한 재료입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재료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흔한 재료인데 거기에 이제 구리가 들어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 강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혼조세.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저쪽에 뭐 암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오늘 폭등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결국 또 순환매네요. 그래서 지수는 폭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 미국 신용 강등이 나온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700원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흔들 때에서 살 수 있는 IT 부품주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 폴더블폰 관련주, PCB, MLCC 이쪽도 IT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IT가 다 떨어지진 않아요.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SF에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비아트론도 올라가는 것 같고 등등 하여튼 원익큐브도 올라가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나올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그 신용 강등 얘기랑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나는 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지수는 2,700으로 순항 중에 있다. 순환매는 계속 나온다. 쫓아 들어가지 말고 뭐 2차 전지 아니고 뭐 인공지능 사고 싶으면 기다리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또 매매하면 되는 거고. 반도체는 지금도 만만한 종목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해서 오늘도 일단 반도체 어떤 종목을 이미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부터 약세장 흐름은 보이지만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의 흐름은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의 독주가 아닌 새로운 테마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초전도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또 안전한 섹터다라고 여전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신성 ENG입니다.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신성 ENG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신성 ENG는 제가 4월 3일 날에도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AS를 계속 하면서 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건 단타로 할 만하다. 전고점 돌파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도 맞고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인 종목도 맞는데 이게 이제 자회사인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어제도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회사가 움직였으니까 우리 회사도 조금은 따라가야지 할 수도 있는데 수급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거고요. 뭐 따라갈 필요 없이 오늘도 이미 벌써 좀 움직였어요. 이미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아침에도 잠깐 움직였다지 밀리고 있는데 일단 싸게 공략하는 작전으로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관련주로 꼽히면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어떻게 또 저점 매수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심택 다시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34,500원의 매수가에서 10%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LB세미콘 8,260원의 매수가에서 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 수요일에 확인해본 대주전자재료는 11만 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금 LB세미콘을 소폭 매수가 조정해서 7,88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더 키워졌습니다. 9.01%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원익 머티리얼스 28,700원의 매수가에서 3.14%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월요일에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1.9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공략해본 LB세미콘 8,270원의 지점에서 3.87%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33.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 확인해본 표적 종목까지 그 수익률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LB세미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표적 종목 드렸었던 LB세미콘, 제가 알기로 5.1% 수익일 텐데요.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8,270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공략을 하고 나서 여기 지금 8,274원으로 찍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8,690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5.1%가 맞죠. 그러니까 수익률표가 좀 잘못 나왔어요. 5.1% 수익 달성이 된 거고요. 요즘에서 그냥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 있는 거 대충 사면은 그냥 3에서 5%가 쉽게 나옵니다. 수익이 요즘에 계속 나와요. 좀 보면은 수익률표 보면은 지난주, 이번 주 웬만하면 들어가면 다 3% 정도는 가볍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아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고 반도체에서도 또 순환매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애들은 조금 밀리고 그러는데 올라간 게 아예 없는 애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PR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떨어져요? 전혀 안 떨어지죠. 조금씩 올라가요, 오히려. 원익 IPS는 고점에서 밀리는데, 왜냐면 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원익 IPS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계속 떨어지느냐, 아니죠. 다시 올라가고 넘어갑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래,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계속 2,700만 갈 게 아니에요. 2,700, 2,750, 2,800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시장이라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도 순환매에서는 정말 가지도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간다. 지금 이게 최근에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인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시장에 피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도주 섹터랑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순환하는 섹터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주들은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되는, 어차피 흔들어도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LB세미콘도 어제 드린 종목, 어제 이슈는 그거였죠. 어제 이슈는 그 진성리텍이라는 폐배터리, 거기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는, 그래서 수출을 하는 뭐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가 진성리텍에서 LB리텍으로 이름을 사명 변경을 하고, 얘는 그대로고요. LB세미콘, 그다음에 자회사인 LB리텍, 진성리텍을 인수한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오늘은 다시 또 눌리네요. 뭐 눌리면 또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모레지도 올라가는데 뭐 얘도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뭐 또 내려오면 또 추천하면 되니까 요즘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도 사면 3에서 5%는 그냥 간단하게 수익에 나오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3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첫 번째는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고점에 잘 떠 있고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움직이려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일 거고요. 뭐 여전히 떠 있으니까. 근데 104% 지금 멈춰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120%, 130% 수익이 계속 증가되는 현상을 나중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계속 멈춰 있지만. 그리고 이수페타 지수도 안 떨어지죠. 그리고 오늘 PCB 관련주인, 물론 PCB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기, PCB 관련주, 폴더블폰 관련주, MLCC 관련주, 삼성전기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아침에 7%까지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돌파가 나왔고, 핸드폰 판매에 대한 지금 갤럭시 Z 플립, 폴드 5가 나왔는데 판매량들이 사전 예약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생긴 것도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많이들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움직임이 좀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PCB 관련주, 뭐 핸드폰에도 PCB가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에도 PCB가 들어가니까 여전히 떠 있으니까 이쪽 안 움직인 PCB 관련주들 다 좋다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드리긴 할 건데 이미 신성이엔지는 오늘 고가를 또 돌파를 하면서 66.5 이것도 근데 장중에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아마 대충 한 67% 정도 좀 넘게 올라갔을 텐데 한번 돌파가 시작되게 되면 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또 표역 종목 드릴 건데 일단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수익률은 이미 60 거의 7% 정도 넘게 올라온 종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수익률 많이 나 있는 종목인데 전 더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신성이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신성이엔지 자 일단 매수 가격은 2,9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9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아침에서 9% 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쫓아갔다가는 물릴 수 있으니까 일단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자 보면은 외국인들이 190만 주 샀다가 190만 주 팔고 물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근데 200만 주도 사고 이전에 없었던 물량들을 들어옵니다. 바닥도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로서의 뭔가 얘가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정고점을 지금 뚫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이슈가 하나 더 초전도체 이슈가 신성 델타테크가 붙어버렸죠. 그럼 저쪽이 강하게 움직이면 안 그래도 신성이엔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는 아닌 것 같은데 찌라시에서는 그렇게 엮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찌라시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되는 것도 지금 무슨 연구소 뭐 거기 관련된 회사에 갖고 뭐 그래서 서남이 움직이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쭉 주말서부터 어제까지도 이렇게 다 봤거든요. 내용들 다 보고 그다음 만드는 레시피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상황들 봤는데 이거 제가 볼 때 터무니없는 그 연관성이 달리 없어요. 없고 그나마 엮으면은 이제 뭐 구리가 재료로 쓰니까 근데 구리는 구하기 쉽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리 정도가 이제 거기 엮이는 정도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그 지금 찌라시로도 막 여기저기서 지금 엮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무가내로 엮어갖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신성 ENG는 그걸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걸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장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여태까지 움직였었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이미 한번 했고 또 누른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이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요즘에 가는 게 계속 가니까 그래서 2,900원 정도로 공략을 하면은 뭐 단딱거리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회사인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였으니까 너가 두 번 상가 갔으면 우리도 조금 따라가 보자 해갖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신성 ENG 한번 공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는 지금 거래량이 좀 뒷받침해주면서 이미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겠다 하시면서 2,90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최대한 저희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매수가는 12,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또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등극을 했는데 지금은 소폭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우리 상담자님께서 특히나 오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이렇게 기다리면 힘을 받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승 기세가 조금 더 이어져서 매수가에 닿을 수 있을까 그 점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이거를 10,000원 정도에 샀다라, 그 전에 다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초전도체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단 터무니없다 그랬어요. 제가 터무니없다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종사는 공부를 했었던, 그러니까 거기 뭐 어쨌든 그쪽 학과에 공부했던 연구원 중에서 지금은 그 연구원은 아닌 것 같고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막 자세하게 막 올려놓고 하는 거 봤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그 사람도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막 자세하게 이제 왜냐면 지금 과학자들도 자기네들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막무가내로 1부터 1000까지 모든 경우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보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뭐 굴이랑 뭐랑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가마니 같은 데 넣어놓고 뭐 하루인가 뭐 이틀인가 하여튼 몇백 도로 굽고 그다음에 그걸 또 무슨 뭐 크리스탈 관에다 넣고 또 거기다 굽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뭐 분석해갖고 그래갖고 뭐 미국에서도 한번 따져보니까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근데 이게 똑같은 조건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을 구워야 되는지 26시간을 구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36시간을 구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탄소 같은 경우도 그 원소기호 탄소 같은 경우도 그 배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흑연이 됩니다. 연필심. 똑같은 탄소만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거는 흑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하대요. 이것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초전도체가 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에 되니까 이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되는 건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이게 22시간 10초를 해야 되는지 15초를 해야 되는지 아직 그렇게 정확한 레시피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관련주들 찾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상용화가 당장은 일단 뭐 수년 내에서는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슈에 어떻게든 잘 빠져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시큰둥해져 버리거든요. 과거에서도 그때 무슨 관련주였더라. 뭐 비슷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과거에서도 비슷한 뭔가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급등했는데 지금은 시큰둥해서 그거 얘기 꺼내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잘 빠져나야 돼. 그래서 자 파월에서 다시 차트를 보면은 만약에 10,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어떡합니까라 물어보면 10,000원 정도에 물려 있다가 지금 거의 본전으로 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절반 이상은 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은 12,000원대에 물렸잖아요. 12,000원대.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 근처에서 물렸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 3,000원대 안 사고 거의 3배, 4배 올라갈 때에서 샀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네. 뭐 버텨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행인데 운이 따라야 돼요. 이 초전도체 이슈가 계속 운이 따라 왜냐면 옛날에도 그 남북경협주 진짜 통일이 될 줄 알고 막 급등했을 때에서 바닥에 산 사람들은 엄청 많이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바닥에서 누가 된다라 그러면은 막 급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300%, 400% 어떤 건 1000%도 올라가고 뭐 그랬거든요. 뭐 교육 관련주 비상교육 100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꺼지면 나중에야 빠지겠지만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실체는 터무니없거나 아니면은 뭐 상용하려면 1년,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기대감이 이슈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요행으로 운빨로 12,000원도 뭐 도전해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버텨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초전도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유하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매수가는 17,000원에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제부터 또 상승하는 흐름은 확인이 됩니다. 이 거래일째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또 조금은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을까요? 자, 뭐 매수가가 문제죠. 차트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비싸게 샀을 뿐. 모든 종목이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비싸게 산 사람들이 고생을 할 뿐.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그거보다 좋은 종목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나쁜 게 없습니다. 물론 적자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곧 사라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회사만 아니면 다 좋습니다. 비아트론도요, 실적이 그래도 되는 회사고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자, 17,000원대 참 안타까워요. 이때에서 2018년도 그쵸, 그때 장이 좋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갔거든요. 그때 당시 2019년도 코로나 맞으면서도 대부분 2020년도까지 다 올라갔는데 얘는 맨날 떨어지고 그래갖고 여태까지 그래도 되게 오래 버티셨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6년째인데 지금은 차트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차트가 좋아져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될 차트로 보이고요. 지금은 정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가 할 수가 없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고 폴더블폰 이슈가 이제 그 갤럭시 플립 때문에 이슈가 지금 시작이 됐지만 조만간에 또 한 달, 두 달 또 지나면은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또 이슈가 또 될 거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아주 크게 보조석까지도 넣어주면서 아마 OLED 장비주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서 이슈가 좀 더 될 것 같으니까 길게 보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10,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고 그 가격 올라면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 보시면서 길게 가져가다 보면 그 가격은 2025년도 어느 중간에서는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일단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신성 ENG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900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2,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탄탄한 상황이어서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양시장의 지금 시장 상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계속해서 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2,65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력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홀딩스 각각 0.56%, 1.44%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좀 하락합니다. 1.77%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그 하락세 이어갑니다. 0.58% 하락하면서 9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부터 5위 모두 약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데요. 각각 2%가 넘는 그리고 1.41%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이 바이오 관련주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4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시장인 오늘 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뭐 아침서부터 얘기했던 그 테마들이 여전히 강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라고 그랬지만 테마는 터무니없어도 갑니다. 정치 테마주 가는 거 봤잖아요. 남북경협주 가는 거 봤잖아요. 통일 안 돼도 기대감이 급등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은 한 6년째 잠수 타고 있을 겁니다. 원래 테마가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6년째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올라갈 땐 짜릿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되게 되면 어디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기 그쪽 관련주 찾기 게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송전 관련주들이 이제 거기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서도 송전 왜냐면 이제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쪽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이 어젠가 한번 잠깐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가 움직이냐면 일단 그러니까 MRI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게 1리터에 5만 원이래요. 헬륨 그게 가스가 그게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아주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이 초전도체가 이게 성공하면은 그것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엑스레이 가격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원전 테마가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싶은데 왜냐면 원전 테마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원전하면은 핵융합 하면은 열이 무지막지하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저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것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원전 테마도 움직일까라는 이제 그런 물음표를 달았는데 오늘 어쨌든 움직이니까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양호한데 지금 종목들이 테마만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전기술, 보성파워텍부터 볼게요. 보성파워텍.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근데 저는 원전 테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방산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원전 테마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기술에 그게 걸려가지고 소송가 걸려요. 그래서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안 좋아갖고 여태까지 떨어졌던 건데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다시 잘 움직이네요.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아마도 그런 기대감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천냥봉의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한양이엔즈도 이제 원전 테마도 들어가지만 얘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 전력, 전선, 원전 테마 이런 애들이 모조리 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른 그리고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몇 년 내에서는 어렵다라고 해도 시장은 초전도체의 지금 열풍에 아마 수혜주 찾기 게임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못 가죠. 그래서 어제 잘 움직였던 인공지능 테마들도 좀 시들시들해져 버렸고 반도체들도 좀 시들시들해져 버렸고 뭐 제약주들도 그렇게 어제처럼 강하진 않은 것 같고 이쪽으로 몰려버렸는데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뭔가 또 뭐 그쪽에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값이 잘 안 나오면 그러면은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야지 무턱대고 실체가 없는 것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저쪽에 있는 애들을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성 파워 때 한정에서 물려 있는 분들만 한데 저는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춰서 들어주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공개 방송도 할 건데 지금 지수가 어차피 2,700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가 갑니다. 근데 지금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테마가 움직여서 그런데 그 이상한 테마주들이 주춤거리면 결국은 또 반도체가 돌아가고 인공지능 전 좋게 봐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조정 아직 많이는 조정 안 받았어요. 어제 많이 올라가고 오늘 기껏해야 뭐 한 3%밖에 안 빠지는데 좀 조정받으면 저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단타로 이제 할 만합니다. 왜 그런지는 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양시장 테마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 강력한 테마주의 이 수혜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한 섹터, 안전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시장 흐름 파악해야 할지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는 이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이 대원전선 매수가는 1,76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전부터 저희와 함께 그 전략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상태라고 합니다. 오래 보유하시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면 다시 추가 상담을 신청해 주셔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추세가 바뀌었을지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대원전선 지금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자, 그때 당시도 너무 많이 크게 물려가지고 손절하기는 조금 이거는 무리가 있고 좀 알아서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오네요. 다행히도. 지금 뭐 아모레 퍼시피도 올라오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끝났다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저점을 일단은 여기를 잘 지지를 하고 이제 고점 돌파가 남은 상황인데 만약에 1,300원 정도에서 물렸다라 그러면 저는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파는 거를 권해드리겠는데 여기서 물렸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고 다시 밀리는 거는 참아야죠. 뭐. 참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다음에서 올라올 때의 목표치는 1,500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1,500원으로 올랐을 때에서 질문을 주시고 다시 얘기하자면 만약에 지금 수익 권역이나 아니면은 손실이 1,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물렸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세요. 뭐 한 8%, 9% 조정받아도 버텼다가 쭉 올라오면 한 1,500원 정도에 다시 질문 주시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팔고 조정받아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정 안 받고 바로 1,500원 가면은 그냥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거나 손실이 작지 않고서는 괜히 던졌다가 올라가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매수 단가가 제일 중요한데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눌리는 거 그냥 버티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움직여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500원 선까지 올라와 주기를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매수가가 또 많이 높으십니다. 18,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매수가도 다소 높은 상황이신데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제약주들이 어제는 강했다가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금 초전도체 수혜주 찾기 게임으로 종목들이 확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18,000원이 문제인 거죠. 자,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은 2,660원이고 아마 질문하신 분도 18,000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진 게 이게 18,000원 갈 거면은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딴 거 뭐라 합니까? 이것만 사면 되지.
여기서 18,000원 올라가면.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지금 뭐 종목이 10% 20% 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뭐 50%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50%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는 이만큼만 가면 50%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가도 50%인데 뭐 4,000원 그래요. 뭐 많이 올라가면 4,000원까지는 일단 보입니다. 그까지는 버티는 거는 맞는데 18,000원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보나마나 실적들이 적자인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도 적자 지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주들은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셀트리온 이렇게 굵직한 애들은 흑자인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적자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적자가 벌써 4년 연속 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 4월 달에 얘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장 폐지된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연속 적자 계속되니까. 회사가 버티는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자꾸 적자만 나고 그 은행에다 대출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비싸지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제약주, 저쪽에 있는 제약주들이 사라지고 상폐당하고 그러면 내년 3, 4월 달에 얘도 우려스러워서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상폐만 안 당하면 되지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또 제약주가 또 큰 바람이 오면서 또 급등할 때가 오겠죠. 그때는 뭐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지금은 당장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5,000원까지 한번 버텨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제는 좀 움직여주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종목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요. 이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좀 유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LNF입니다. LNF 매수가는 32만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또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32만 원에 보유하고 계셔서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LNF 이거는 급락할 때 잡아갖고 단타 치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 5월 달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급락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추천해가지고 간단하게 20% 넘게 한번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도 고점으로 따지게 되면 수익률은 36%나 올라온 종목인데 이미 여기서 수익 났을 때 한 10% 정도 났을 때에서 그냥 뭘 갖고 있냐 그냥 팔아버려라 하고 만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LNF는 제가 2019년도에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18,000원, 2만 원 이때 추천했던 종목으로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만 원 추천했던 게 지금 34만 원, 39만 원, 1000%가 넘게 갔습니다. 10배가 넘게 수익을 준 종목이라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관심 없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 위험한 생각이고요. 단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매수 단가가 32만 원이면 단타 자리가 아니죠. 단타 자리가 아닙니다. 단타에 샀으면 당장 벌써 던지고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단타가 되는 자리에 지금 준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 단타 공략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들어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단타의 단점은 뭐냐면은 떠 있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 공매도의 나라에서 장기 투자한다. 나중에 다시 2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지만 뭐 2차 전지가 만약에 소용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돼서 얘네들이 다시 옥석가리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2차 전지 아니고 핵융합 에너지 뭐 지금 초전도체 된다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고 갖다가 그걸로 전기 무한으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일단 2차 전지도 뭐 원리로 따지게 되면은 한 번 충전하면은 굉장히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딴 얘기 없고 자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28만 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타이밍을 잡고 파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건데요. 장은 좋은데 갑자기 초전도체인지 뭔지 뭐 이런 애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그 레시피를 나온 대로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보고 여러분이 봤을 때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 레시피로 이게 장기적으로 초전도체가 올해 계속 올라갈 건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쟤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만에 흔들릴지 2주 만에 흔들릴지 그러면 또다시 반도체 섹터로 돌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추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이야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향의 흐름이 유지되는 만큼 2650선 코스피 돌파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장세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한 섹터 공략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낙폭과대 반도체 부품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이후에 특별하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